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그간의 독주와 독단을 깨고 국회와 야당의 의견에 얼마나 귀 기울여 갈지 여부가 승패의 관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독주와 일방통행식 독단을 접고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으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가는 소통과 협치의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반 만에 민생과 특히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한 마당에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국정 운용의 기조와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느낀 부분입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미세하지만은 지금의 경제 여건상 소득주도 성장으로 일관되게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대통령도 웬만큼 느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적대 행위도 금지하는 마당에 여야 간의 경쟁적 대립 구도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양되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속적인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통해 여야정 간 인식의 격차를 좁히고 인식의 공감대를 확대해 가는 것만으로도 협의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은 이는 복지가 아닙니다. 어제 대통령과 회동에서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지금은 그걸 논할 단계가 아니다는데 대통령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출산 문제만은 국가적 재앙으로 초당적 협력과 협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통령도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는 문제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출산 장려금 2천만을 비롯한 저출산 패키지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서 청와대 회동은 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하는 말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제안을 수용하시겠다는 것인지 반대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으시다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분명한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은 당 정책위의 우리 함진규 의장님이 깊이 분석하고 판단한 대로 직접 찾아가 상세히 설명드릴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저출산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청와대 여야정 협의체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을 같이 하고 도방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협력해 가기로 했다는 점은 저는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의 하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정책을 야당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정책을 집권 여당이 비판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만들어 주시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부총리께서 어제 국회 예결위에 나와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이면 나아질 것이라는 경제 투톱인 장하성 실장의 말도 끝도 없는 낙관론에 비하면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진솔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투톱의 상황인식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판에 정치인들 제대로 돌아갔을는지 만만합니다. 투톱 간의 인식의 격차만큼이나 뜬구름 잡는 소득주도 성장과 현실의 격차가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새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단 소득주도 성장뿐만이 아니라 장밋빛 한상에 젖어 구름 위를 걸었던 문재인 정책의 상당 부분이 이제라도 빨리 꿈에서 깨어나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를 장하성 실장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잘 되새겨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장하성 실장을 하루라도 빨리 해임시키는 게 그게 정답이고, 오랫동안 경제관료로서 활동한 사람,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 쳤는데 그걸 물귀신으로 김동연 부총리까지 세트로 같이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물론 김동연 부총리의 경질을 하더라도 선우는 분명히 청와대 장하성 실장 먼저 대통령께서 문책 인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제 제가 청와대 회동에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달라는 그 요구를 사실상 1시간 가까이 이렇게 끈질기게 협의를 하는 바람에 몇 가지 놓친 대목이 있는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의 해임은 하루라도 빠르는 게 좋다고 할 이야기를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빠뜨린 부분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국 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이유로 미뤄온 만큼 미국 중간선거가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 중간선거가 미중 간 무역전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 중간선거가 한반도와 동아시아 영내 상황에 미칠 영향이 다분한 판에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떠한 대책과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상황을 점검하고 체크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보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마당에 경제적 불확실성마저 얹혀지는 상황에서 냉면이나 목구멍으로 넘기면서 북한에 쩔쩔 매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내년이면 나아질 것이라며 한가롭게 낙관론이나 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분명히 남북 간에도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걸 웬만큼 저희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청와대 회동에서는 국회에서 판문선 선언 비준 동의를 아주 간청을 했었고, 또 국회 차원에서도 이 지지 결의를 해달라고 호소를 했었는데, 어제는 어떻게 된 일인지 국회 비준 동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와대 입장을 그렇게 강하게 가질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대통령 인식 분명히 있었습니다.